안녕하세요. 사무라이 행정사무소의 민지수입니다. 저희는 입국관리국에 비자, 재료 자격 신청을 하는 행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 관한 비자나 재료 자격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문의가 많은가 하면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비자를 받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패턴으로 외국인 남편의 비자를 받고 싶어요 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국제결혼이라면 중국분, 한국분, 필리핀분과 결혼한 일본분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쪽과 결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본 남성분은 비교적 아시아 쪽 여성분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여성분들은 서양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해서 그 배우자, 외국인이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이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 분의 배우자분만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나 일본에 계시는 영주권자나 정주권자의 배우자도 받으실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비자는 약혼자로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입적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호적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비자는 혼인신고를 통한 혼인신고를 통한 입적을 한 후에 비자에 신청을 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입적은 했지만 비자가 허가되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입적도 되어 있지만 결혼비자, 배우자 비자는 결혼했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과 그 혼인신고 그리고 입적을 하는 절차는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비자가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적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인 배우자 등의 비자 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국관리국에서의 심사를 말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뉴스 등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며 위장결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고 위장 결혼이 아님을 서류를 통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비자가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배우자 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별은 아닌데요. 아시아 쪽과의 결혼이 서양 쪽 분과 결혼하신 거에 비해서 그 심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양 쪽이 아시아 쪽 배우자에 비해서 조금 심사가 더 쉽고, 아시아 쪽이 서양 쪽 배우자에 비해서 조금 심사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위장 결혼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 출신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도 그 점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그 결혼이 위장 결혼이 아님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 책임이 신청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가장 불허가를 받기 쉬운 패턴이 있는데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허가를 받기 쉬운 패턴이 아래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의 연령차가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혼 소개소 또는 중매소 등을 통해서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허가가 받기 쉬운 패턴으로는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낮은 경우입니다. 수입이 낮은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본인 배우자나 프리랜서 아니면 무직이신 배우자분들은 조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인 배우자 아니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그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일본에 계시는 배우자분, 그 남편이나 아내분, 일본인 분이 과거에 외국인과의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한번 결혼하셨다가 이혼한 경우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 반대의 패턴,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국제결혼에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불허가 받기 어려운 부분은 그 처음 만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처음 만남이 주점이나 그런 풍속업, 풍속업에서의 만난 경우에요. 속된 말로 물장사를 하는 장소에서 만난 경우에는 조금 불허가를 받기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이런 5가지 부분이 불허가를 받기 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그렇다면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결혼의 패턴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 그러니까 외국인 분이 아직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두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분을 일본으로 부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본인이 일로 해외에 주재했다가 이곳에서 만난 경우, 주재 또는 유학 등의 경험 때문에 현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내에 있는 결혼 중매소 또는 결혼 소개소를 통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하고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자,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비자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유학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가 없으므로
관광 비자 등으로는 일본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정규의 장기 비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자, 일본 입국관리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으신 후에 자, 일본에 계시는 일본 분께서 남편 혹은 아내분께서 자,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분에게 이것을 보내시면 됩니다. 뭐 EMS 등을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에 머물고 계셨던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현지 일본,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 일본 영사관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이 증명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본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경우예요. 배우자분, 그러니까 외국인분이 일본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유학생이나 뭐 직장인 등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계셨던 외국인이 이 비자의 신청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우선 일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어떤 종류든 이미 비자나 재류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뭐 취업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아니면 투자 경영 비자 등 어떠한 종류든 한 가지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경우는 일본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뭐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등 그런 비자의 종류를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재료 자격의 신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재료 자격을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는 재료 자격의 변경입니다. 몇 년의 비자나 재료 자격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 혼인기간, 혼인의 신빙성, 그리고 혼인의 안정성과 지속성, 가족 구성원, 아이가 있는지에 관한 여부입니다. 가족 구성. 이런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비자를 주지만 보통은 처음에는 1년간의 비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번 갱신 때, 두 번째 갱신 때 3년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 1년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갱신 때도 3년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 5년 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처음에 1년 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왜 나는 1년밖에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희 사무소에서의 배우자 비자 신청 지원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진행할 것인가? 배우자 비자의 신청 스케줄입니다. 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첫 번째로 상담을 합니다.
먼저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교재, 경위 등 모든 것을 묻게 됩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구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답하는 형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자 신청해서 질문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질문 내용에는 처음 만난 시기라든가 장소, 결혼까지 이른 경위, 소개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소개를 받았다면 그 받은 경위라던가 과거에 이혼 경력이 있었는가 등 그 밖에 상세한 날짜, 연, 월, 일까지 문서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제시합니다. 저희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필요 서류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 서류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장 이상의 사진은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다른 사진 이외에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고객님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비자가 그러하지만 특히 배우자 비자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간단한 기본 서류로 끝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필요 서류를 제시한 후에는 이 서류를 수집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를 드리면 개인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플랜 중에 전체 서포트 플랜의 경우에는 서류 수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행되는 순서는 신청서 한부, 신청 사유서, 그리고 설명서 등 각종 입증 자료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서류, 신청서나 신청사유서, 설명서 등은 저희 사무소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서류만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배우자를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필요, 허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요,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저도 일본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입국관리국에 많이 가봤는데요. 의외로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행정사가 대리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대행하고 나서 심사를 할 텐데요. 심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따로 입국관리국과 연락이 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무사히 배우자 비자가 될 것입니다. 비자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이상의 흐름으로 저희 사무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편한 것은 간단한 상담과 서류만 수집을 해주시면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명서 등, 그리고 신청대행, 그리고 심사 기간 중에 대응 등 조금 번거로우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으세요. 저희 사무라이 행정사무소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저희가 그 각각의 고객의 사정에 대해서 대책을 잡고 허가의 길까지 제안을 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은 예약제이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